이상한 냄새 안 나요? 뒤쪽 창구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은행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에 창구 위 서류가 날리고 몇몇 고객들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순간 낡은 외투와 헌 신발을 신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창구 직원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향해 신호를 보내며 모른 척했죠. 지점장 오상민은 VIP 고객과 대화 중이었지만 노인을 힐끗 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네가 맡아. 하지만 서다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차림새 속에서도 노인의 꼿꼿한 자세,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에서 어떤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미소를 지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노인의 시선이 다은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다은의 등줄기로 이상한 한기가 흘렀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의 날카로운 시선도 기다리는 다른 고객들의 불평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노인을 정성껏 응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일주일 전 광장은행 청담 지점의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서다은은 창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9세의 그녀는 5년차 은행원으로 청담 지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녀는 안정적인 은행 직장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이제는 어엿한 대리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친절한 미소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최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현재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민태율이라는 남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2살 연하인 태율은 다은에게 청혼했고 다은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다음 고객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은이 창구 번호를 호명하자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70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다소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가방을 열더니 갑자기 그 안의 내용물을 창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개의 동전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왔고 일부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세어서 입금해 주겠나? 다은의 뒤에 있던 다른 창구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지점장 오상민도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은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은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일일이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한 개도 빠짐없이 찾아냈습니다. 이런 고생시키네.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려서 그만. 노인의 말에 다은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은은 인내심을 가지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줄은 점점 길어졌고
지점장 오상민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은 씨, 다른 고객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오상민의 재촉에도 다은은 정확히 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동전이 분류되었고 총액은 5,370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총 5,370원입니다. 통장에 입금해 드릴까요? 노인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은이 통장을 받아들고 입력을 시작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다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는 이렇게 귀찮은 노인네 상대하기 힘들지 않나? 다은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고객님을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고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또는 평가하는 듯한 그 시선에 다은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통장을 건네자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내일도 올 테니 그때도 잘 부탁하네. 다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동안 노인은 느릿느릿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다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점장 오상민이 다가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저런 사소한 거래는 빨리 처리하든가 키오스크로 안내해. VIP 고객들이 기다리게 만들면 안 돼. 다은은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서다은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첫인상을 남겼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서다은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다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8살 이후 고아원을 나와 스스로 일군 첫 집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남자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왔어? 부엌에서 민태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피곤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왔어. 뭐하고 있어? 태율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그에게도 오늘은 드문 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유튜브로 배운 파스타 맛이 어떤지 봐줘. 다은은 태율의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은행에 특이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동전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창구에 다 쏟으셨는데 태율은 요리를 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은이 고생했겠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항상 친절하니까 내가 더 좋아하지.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의 일이 아니라 다른 고민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태율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 태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젯밤에 연락드렸어. 뭐라고 하셔? 태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처음엔 당연히 반대하셨지. 법조인 집안에 하나뿐인 핏줄이 의사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집안도 배경도 없는 은행원을 데려온다고? 그러시면서 다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태율의 가족이 법조계 명문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문제가 되는구나. 태율은 요리를 멈추고 다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할머니는 그냥 옛날 사람이셔. 아버지 일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아버지 일이라니? 태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셨어.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우리 엄마.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대. 결혼 1년 반 만에 나를 낳고 두 분은 이혼하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 다은은 태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은 알았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나를 키우시면서 더 강해지셨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시지. 내가 의대 간다고 했을 때도 큰 싸움이 났었어. 법대 가서 가업을 이어받길 원하셨거든. 그때 태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할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할머니다. 받아야겠어. 태율은 전화를 받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태율의 가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태율을 키운 할머니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태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태율이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태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널 만나보고 싶대.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요? 언제요? 이번 주 일요일. 할머니 댁으로 초대하셨어. 다은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태율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태율의 집으로 바로 초대받다니 부담스러웠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가도 될까? 태율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는 겉으로는 무섭게 보여도 사실은 정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편이니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노인 손님이 오늘도 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왠지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동전을 쏟아붓는 모습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어제 그 노인이 다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은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제도 오셨었죠?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입금해 주겠나? 그녀는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다은은 친절하게 대응하며 입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확인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통장이 어제 동전 입금하신 그 통장이 맞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왜 그러나? 이 통장에 이미 5천만 원이 넘는 잔액이 있으신데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5천 원짜리 동전을 세느라 그토록 고생했는데 통장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 그냥 입금이나 해주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이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노숙자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재산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은은 프로페셔널하게 자신의 의문을 숨기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입금 완료되셨습니다. 다른 필요하신 업무가 있으실까요?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은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씨는 가족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다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은행원과 고객 사이에 이런 사적인 대화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현재는 약혼자가 있어요.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약혼자? 어떤 사람인가?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예요. 아직 레지던트지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내일도 올 테니 그때 봅시다. 노인이 떠난 후 다은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질문들이 단순한 친근감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캐내려는 듯한,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점장 오상민이 다은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잠깐 시간 있어?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상민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그 노인분 또 왔다며? 혹시 수상한 행동 없었어? 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다은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고객이세요. 그래. 통장에 얼마나 있던데? 그건 고객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오상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 씨, 우리 은행도 보호해야지. 혹시 모를 일이니까 그 할머니 오시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다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점장님, 고객 정보 보호는 은행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수상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고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상민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은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주말에는 태율의 할머니를 만나야 하고 평일에는 이 수수께끼 같은 노인 고객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복잡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다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 노인이 사실은 한 사람이며 그녀의 인생을 바꿀 시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수요일 아침 서다은은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이틀 연속 방문했던 노인 고객이 오늘도 올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은 씨, 오늘은 VIP 고객 박만수 회장님이 오신대. 특별히 신경 써. 지점장 오상민의 목소리에 다은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청담동에서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인 박만수는 이 지점의 최고 VIP였습니다. 그의 예금 잔고는 수십억에 달했고 매번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지점장이 직접 응대할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노인이 다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다은은 이제 그녀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다은이 종이를 살펴보니 자동이체 신청서였습니다. 상단에는 보육원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달 50만 원을 자동이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육원 후원금이시군요.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다은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은행원이 되었나? 다은은 잠시 손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고아원에서 은행원 선생님이 매달 오셔서 저희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때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군. 은행원 말고 다른 꿈은 없었나?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주말에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노인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다은이 서류를 완성하고 건네자 그녀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가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위압적인 자세로 은행을 휩쓸었습니다. 지점장 오상민이 급히 다가가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세요.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수는 그런 오상민을 무시하고 다은의 창구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하게. 그는 통장을 창구에 던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이미 노인 고객을 응대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 지금 고객님을 응대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날 기다리라고?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큰 돈을 맡기고 있는지 알아? 오상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다은 씨, 박 회장님 먼저 응대해드려. 내가 이 고객님은 맡을게. 다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난 급한 일 없으니 천천히 하게. 그러나 다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은행 규정상 먼저 오신 고객님부터 응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박만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오상민, 이 직원 당장 교체해. 오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다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당장 회장님부터 모셔. 하지만 다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네. 난 나중에 다시 올 테니 이분부터 응대해주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오셨으니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인은 갑자기 박만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님이시죠? 여기 사람들이 회장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봤더니 놀랍네요. 회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은행에 돈을 맡기시다니. 박만수는 당황한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뭐, 당신 누구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노인네죠. 하지만 저는 제 돈을 어디에 맡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도 그러실 텐데 이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봤더니 그녀의 말에 박만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상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왔으니 제 일을 마무리하고 회장님을 모시는 게 맞겠죠. 노인의 말에 박만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다은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노인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고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기분 좋게 은행 일을 봤어.
그리고는 박만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업무 보세요. 노인이 은행을 나가고 다은은 박만수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박만수는 평소의 오만한 태도가 사라지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오상민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은행 최고 VIP를 기다리게 하다니.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업무 평가에 반영할 거야.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규정을 지켰을 뿐입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오상민은 분노에 차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켰지만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은 태율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큰일이 있었어. VIP 고객이랑 노인분 때문에. 태율은 다은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다. 그런데 그 노인분이 갑자기 박 회장을 제압했다니 대단하신 분이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이상해. 옷은 허름한데 말투나 행동이 범상치 않아. 그리고 통장에도 꽤 많은 돈이 있더라고. 게다가 보육원 후원도 하시고. 태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분이 매일 은행에 오신다고? 특이하네. 응, 내일도 오신다고 했어. 근데 태율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는 거 너무 떨려. 태율은 다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는 처음엔 무서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라니? 응, 원칙을 지키고 약자를 배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할머니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셔. 다은은 약간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태율의 할머니를 만나는 것도 은행에서의 상황도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출근길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고 비를 맞으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다은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자신의 창구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예상대로 그 노인이 다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우산은 잘 챙겨왔나? 다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우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네. 아, 우산은.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자에게 우산을 준 것 같던데.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네. 참 착한 일을 했어. 다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다네. 아가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말에 다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을 부탁하고 싶네. 내 손주를 위한 신탁을 만들고 싶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탁이요? 어떤 종류의 신탁을 원하세요? 손주가 30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인의 질문은 점점 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신탁법. 다은은 은행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질문에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 정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은행의 PB센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리겠지만 정확한 법률 자문은 어려울 수 있어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말해주니 고맙네. 진실된 사람이 좋아. 다은은 알 수 없는 시험에 합격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노인과 주말에 만날 태율의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요. 금요일 아침 서다은은 어느 때보다 긴장된 상태로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태율의 할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만남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은 씨, 지점장 오상민의 목소리에 다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지점장님.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야. 박 회장님이 본점에 항해 전화까지 했다고. 다은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은행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오상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 씨, 너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으면 알잖아. 규정보다 중요한 건 VIP 고객 관리라는 걸. 이번 달 너 성과금 못 받을 거야.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성과급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사는 데 쓰이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내가 VIP 고객을 홀대한 거지. 앞으로 그 이상한 노인이 오면 다른 창구로 안내해. 너무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아. 다은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어김없이 그 노인이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노인은 다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나? 무슨 일 있었나? 다은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다은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다은이 종이를 살펴보니 복잡한 법률 문서였습니다. 신탁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법률 문서인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아는 만큼만 설명해 주게. 다은은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탁법, 상속법, 증여세 등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정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은 다은의 솔직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약속 있나? 다은은 놀랐습니다. 왜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네,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인가? 아, 네. 그의 가족을 만나러 가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 만남인가 보네. 긴장되겠구먼. 다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특히 그의 할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그때 갑자기 지점장 오상민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다은 씨가 지금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오상민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오상민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은행 내부 사정이라. 내부 사정이라면 고객을 중간에 바꿔서 응대하는 것도 은행 규정에 맞는 건가요? 오상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다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점장과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다은은 침묵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구나. 다은은 놀랐습니다. 이 노인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요.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네. 업무를 마치고 노인이 떠난 후 다은은 자신의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창구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과 함께 쪽지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세요.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그 노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은이 성과급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쓰는지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은은 즉시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노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고민했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고객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은 자신이 아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은은 그 돈을 보육원 후원금 명목으로 은행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 다은은 태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율아, 내일 정말 떨려. 할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태율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너는 그냥 평소처럼만 해. 할머니는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분이야.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긴장돼. 내일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편한 옷 입어.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가 좋을 것 같아. 통화를 마친 후 다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은은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일주일 동안 만난 그 수수께끼 같은 노인과 내일 만날 태율의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토요일 오후 서다은은 태율의 차를 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태율의 할머니가 사는 곳은 청담동의 고급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다은은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이야? 동화 속 나라 같은데. 태율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나도 그랬어. 할머니 집은 더 놀라울걸.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한옥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대저택이었습니다. 다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태율아, 나 정말 떨려. 태율은 다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만 해. 두 사람이 현관에 다다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비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다은은 주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그림, 유리 진열장 속 도자기,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태율이 반갑게 외치자 안쪽 방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일주일 내내 은행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자태는 마치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태율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우리 할머니랑 아는 사이야? 다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군요. 서다은 씨. 태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설주는 손짓하며 두 사람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렴. 설명해 줄 테니.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한설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율아, 나는 다은 씨를 이미 알고 있단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났지. 다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만난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태율의 할머니였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한설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당연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지.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태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다은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태율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잖아요. 다은이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한설주가 손을 들어 태율의 말을 끊었습니다. 앉아라, 태율아. 내 아버지 일을 기억하지? 태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다만 이유가 있었단다. 한설주는 다은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은 씨, 무례한 늙은이를 용서해 주겠나? 이렇게 시험한 것에 대해? 다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전을 쏟아낸 일, 법률 문서 상담, VIP 고객과의 충돌, 그리고 어제의 봉투까지. 그러니까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군요. 한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반응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 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지. 다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제가 태율이의 할머니라면 저도 같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태율이 놀란 눈으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아, 정말이야? 화나지 않아?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해요. 한설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웠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율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한설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다가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율이의 아버지란다. 내 아들이지. 다은은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태율을 닮은 선이 있었습니다. 태율 씨에게 들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한설주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아들은 불행한 결혼을 했어. 그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를 반대했지.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결국 내가 선택한 여자와 결혼시켰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혼 1년 반 만에 태율이를 낳고 이혼했지. 그리고 6개월 후에 한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그 애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태율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태율이가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 녀석의 선택을 존중했지.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고아 출신이고 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한설주는 다은을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은 씨, 일주일 동안 보았어. 동전을 쏟아도 친절했고 VIP 앞에서도 원칙을 지켰으며 비가 오는 날 노숙자에게 우산을 주는 모습까지.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되었단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불안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외람되지만 저 태율 씨를 정말 사랑해요. 가족도 돈도 배경도 없지만 진심으로 태율 씨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설주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법무법인 세중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는 태율이의 할머니죠. 다은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율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설주는 다은에게 법무법인 세중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은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태율과 만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은은 한설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속은 손자를 위해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은아, 이제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한설주의 말에 다은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월요일 아침 서다은은 여느 때와 같이 광장은행 청담지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태율의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자신을 시험했던 그 노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자 대표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다은은 아직도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설주 할머니가 자신을 태율의 배우자로 인정해 준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다은 씨, 지점장님이 찾으세요. 동료의 말에 다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걱정하며 지점장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상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공손했습니다. 다은이 문을 열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은 씨 앉아요. 다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오상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본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법무법인 세중과 우리은행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다은은 놀랐습니다. 법무법인 세중이라니 한설주 할머니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계약에 다은 씨 이름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세중의 한설주 대표님이 직접 요청하셨다고.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조치를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상민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요. 성과급 취소한 것도 철회했고 앞으로는 다은 씨가 원하는 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할머니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오상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설주 대표님이 은행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다고.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에 온다니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다은은 잠시 밖으로 나가 태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율아, 할머니가 오늘 우리 은행에 오신대. 왜 그러시는 거야? 태율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정말? 나도 몰랐어. 할머니가 아침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지점장한테 뭔가 하신 것 같아. 갑자기 나한테 너무 친절해지고 성과급도 다시 준대. 미안해, 다은아. 할머니가 또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네. 내가 말해볼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하신 거겠지. 그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은행으로 돌아온 다은은 모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VIP룸을 청소하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심지어 지점장은 새 넥타이로 갈아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설주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차림이 아닌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함께 여러 명의 법률팀이 따라왔습니다. 다은은 창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대표님.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앞장섰습니다. 한설주는 다은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상민을 무시한 채 다은의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잘 지냈니? 다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네, 할머니. 잘 지냈어요. 주변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라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설주는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왔단다. 내 지점장님과도 얘기할 게 있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설주는 오상민과 함께 VIP룸으로 들어갔고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다은을 향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신입이 한설주 대표의 손녀 며느리라고? 어쩐지 지점장이 갑자기 친절해졌더라.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다은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길 원했지 할머니의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한설주가 VIP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한설주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은행을 일주일 동안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했지만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특별히 제 눈에 들었습니다. 누구든 평등하게 대하고 원칙을 지키며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그 직원은 바로 서다은 씨입니다. 다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서다은 씨는 제 손자의 약혼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녀를 인정한 것은 그녀의 인품과 업무 능력 때문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한설주는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법인 세중은 광장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직원들이 서다은 씨처럼 원칙을 지키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길 바랍니다. 다은은 할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권력자의 며느리? 아니면 여전히 동료로? 한설주가 떠난 후 다은은 하루 종일 불편한 시선 속에서 업무를 마쳤습니다. 퇴근 시간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율이 차를 세우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가 또 독단적으로 행동하셨네. 다은은 태율의 차에 올라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냥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 할머니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태율은 다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 할머니도 좋은 뜻으로 하신 거지만 너무 나서셨어. 내가 할머니께 말씀드릴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법인 세중 대표의 손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태율아, 우리 괜찮을까? 태율은 다은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우리 편이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다은의 은행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고 지점장 오상민은 그녀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VIP 고객들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이런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지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특별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은행에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다은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동료인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초대했을 텐데 이제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갈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와주기만 해도 돼. 그리고 혹시 태율 선생님도 같이 올 수 있을까? 다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는 분명 태율을 만나고 싶어서 초대한 것이겠지요. 그녀는 태율의 지위나 집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율이는 병원 당직이야. 미안해. 미나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은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진심으로 자신을 초대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목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다은은 태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한설주 할머니의 권유로 주말마다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할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왔구나. 한설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편안한 가운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율이는 병원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 우리끼리 저녁 먹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설주와 단둘이 있는 것이 이제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다은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야채를 썰고 한설주는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은행 생활은 어떠니?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한설주가 요리를 멈추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왜? 누가 널 괴롭히니?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너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료였는데 이제는 모두 저를 한설주 대표님의 며느리로만 봐요.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한설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나서서 그런가 보구나.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의도는 이해해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다은은 대답 대신 야채를 계속 썰었습니다. 한설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어. 괜찮아요, 할머니. 적응하면 돼요. 한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일 은행에 가서 모든 걸 바로잡겠다. 다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설주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이건 내가 만든 문제야. 내가 해결하는 게 맞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설주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성 변호사로서 겪었던 어려움, 아들을 키우며 경력을 쌓았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을 잃은 후의 슬픔까지. 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다은은 한설주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설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충분히 강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설주가 문을 열자 태율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태율은 다은과 할머니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하셨어요? 한설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들의 비밀이지.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상민 지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은 씨, VIP룸으로 와주세요. 다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한설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로? 한설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상민 지점장님, 직원들을 모두 모아주시겠어요? 잠시 후 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VIP룸 앞에 모였습니다. 한설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말씀 때문에 서다은 씨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다은 씨는 제 손자의 약혼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과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은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다은 씨를 대할 때 그녀가 누구의 며느리인지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상민 지점장님. 오상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다은 씨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한설주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배려하다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한설주가 은행을 떠난 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미나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상하게 굴었던 것 같아.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어. 그래도 집들이에는 꼭 와. 진짜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다은은 미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다은은 병원 앞에서 태율을 기다렸습니다. 태율이 나오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은행에 오셨어. 모두 앞에서 나를 위해 말씀해 주셨어. 태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실 줄 알았어. 어제 내가 간 후에 할머니랑 얘기를 나눴거든. 다은은 태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 할머니도 너도. 태율은 다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해. 그 말에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했던 단어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갈망했던 그 따뜻한 울타리가 이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다은과 민태율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청담동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다은은 준비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세상을 마주했던 그녀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법조인 가문의 며느리가 된다니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다은아, 준비 다 됐니? 한설주가 준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에 다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근데 너무 떨려요. 한설주는 다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다은은 한설주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설주는 다은에게 사회적 매너와 예의를 가르쳤고 다은은 한설주에게 따뜻함과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주고 싶어? 한설주는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내가 결혼할 때 했던 것이야.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이제 내가 했으면 좋겠구나.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소중한 것을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한설주는 다은의 목에 목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다은의 모습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보렴. 다은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보육원 아이들,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할머니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해요. 그 아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한설주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그 아이들을 환영할게.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율이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멋진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리고 다은이 입장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양쪽으로 보이는 하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단 앞에 도착한 다은은 태율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눈